사실 응급의학 의사회가 지금 생긴 지 2년 됐어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중심에 설 수 있었고요. 사실 어떤 원료를 생각을 한다면 되게 단순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되게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되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혼자 힘으로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응급의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그래서 뭐 메디스태프나 메디게이트나 이런 SNS 통해서 응급의학과 똥과다, 응급의학과 이제 정말 폐과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의견만이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도 폐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폐과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인디케이션이 맞는지 앞으로 그런 인디케이션의 크라이테리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학과로 인생 완주라는 타이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필수료라고 하면은 응급의학과는 반드시 필수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도 부정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면 할수록 사실은 망해가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더 막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바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사진들, 네. 아무리 봐도 어린이로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가 승질이 아주 더러워 보이죠. 승질이 아주 더러워 보이는 아이와 승질이 아주 더러워 보이는 보호자가 열이 나서 몇 시간 대기하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바로 앞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으면 한 대 칠 정도의 이런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 수준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응급실 폭력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딱 이거죠. 너희가 좀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국민 인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정부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응급의학과는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100%가 아니니까 남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하는 자체는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경쟁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과는 아닙니다만 그 누구도 완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러한 그런 전공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응급의학과를 정말 그만둘 5번의 큰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5개의 크라이테리아가 크라이시스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꼭 그 죽음을 받아들인 5단계, 이 부정, 분노, 타협, 절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응급의학과를 저는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반대했거든요. 와이프도 반대했고 엄마도 반대하셨어요. 심지어 형도 말렸어요. 너 왜 응급의학과 하냐? 그거 힘들다. 응급의학과는 힘든 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힘든 과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힘든데도 우리를 응급의학과로 끄는 힘은 뭔가요? 바이탈뽕이죠, 바이탈뽕. 예, 여기에 잘못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이탈뽕의 아주 진한 맛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학과 여러분들 왜 하셨어요? 예, 응급학 전문의 총조사 보면 플렉서블한 어떤 스케줄, 난 내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스케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응급실이 재밌어서 했습니다. 응급실 근무가 재밌어서 이런 분들 많죠. 그러나 이제 이런 장점들을 주장을 하기에는 응급실은 힘들다라는 게 이제 너무 큰 첫 번째 위기였고요. 그 위기를 벗어나서 제가 응급의학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전공의 때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스텝 선생님들은 응급실에 절대 나와보지 않으셨습니다. 1년 가야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모든 환자들은 전공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2년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펄슬리스 VT,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땐 잘 몰랐었으니까. 펄슬리스 VT 환자가 와서 디피브릴레이터를 쳐서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디오 내과에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펠로우 선생님한테 네가 카디오의 얘기도 하지 않고 제세 동기를 네 맘대로 써? 라고 혼났었습니다. 사실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응급의학과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응급의학과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응급의학과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도 없었고 위년차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스텝 선생님들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보셨죠? 전화했더니 이 환자 우리 환자 맞아요? 뭐 내과 보고 다시 연락해 주세요. 신경과 보고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교통경찰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도 힘들고 그만둘까? 내가 왜 응급의학과 했지? 이 위기를 또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큰아들 태어났거든요. 내가 그만두면은 아빠가 지피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시 또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생겼어요. 전문의 되면 여러분들 뭐 고민하십니까? 봉직할까? 대학 갈까? 우리 때는 딱 그거 두 가지 선택했어요. 50보 100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스텝하면은 500 받고 봉직하면 1000 받고 그때는 시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50보 100보라고 했었죠. 그럼 과연 스텝을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냐? 봉직으로 가는 게 이득이냐? 저는 가늘고 긴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만둘 만한 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7년차, 8년차 되니까 그때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데 이게 장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현실의 벽을 넘었더니 또 현실이 나오고 또 현실의 벽을 넘었더니 또 현실이 나오고 그때 만약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응급의학과를 포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만둘까 참을까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들까 조금만 더 할까 더 하면 죽을지도 몰라 옮기면 좀 나을까 옮겨도 별로 안 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봉지기 카페에 올라오는 많은 그런 구인구직 광고들 보시면 내가 정말 가면은 뭐 마음에 들게 근무를 하겠구나 이런 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조건도 비슷하고 예후도 비슷할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길도 비슷할 것 같고 사실은 나아질 만한 희망이 없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20년 차쯤 되면 저처럼 이제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뽑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뭔가 이제 좀 이 사람은 여기에 뭐 전문가다, 베테랑이다 이런 어떤 연차에 따른 그런 나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응급의학과는 10년,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밤당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 꼰대 힘이 딸리니까 오히려 지금 막 전문이 된 애들보다도 시세가 못한, 갈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쯤 되면 보시면 은퇴를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본인의 나이인 야간 당직의 부담, 셋 다 같은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한다. 근데 그 힘든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보면은 2010년 조사 때는 예상 은퇴 연령이 55세, 그리고 당직 가능 연령이 50세. 근데 15년, 20년 지나면서 차츰차츰 늘어나죠. 이게 근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퇴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50세 되면은요, 자식들이 이제 대학 교육 시켜야죠. 또 장가 보내야죠. 한참 돈 필요한 나이 때 은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결국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50세 초반까지 당직 쓰고 50세 초반이 넘어가면 뭐 하고 살 거냔 말이죠. 여러분들 당직 없는 일 구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학과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폐업의 조건 한번 볼까요? 일단 앱솔루트 크라이테리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업해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응급의학과가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논외로 하고, 필요는 하지만 기존 인력이 다 빠져버리면 폐업해야죠. 기존 인력의 이탈.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이 없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폐업이 되겠죠. 이제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법적인 문제, 수익 상실,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이죠. 자, 신규 인력 부재가 얼마나 심각하냐. 올 한 해만 지금 개업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한 25명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오늘도 3층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기업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응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불안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만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10명이 넘게 벌써 그만뒀습니다. 1년 차와 2년 차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당장 수학과의 이런 직전 급파 2018년에 100%가 넘는 지원율에서 2022년에 28%로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우리도 가져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0%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이제 탄력 TO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었던 거지. 실제로 응급의학과가 100% 지원율을 찍었던 건 2015년 딱 한 번뿐입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보호 네,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면허 취소법과 연관된 이송 거부 금지법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아마도 많은 지원율의 하락 보일 것입니다. 수익 상실? 사실은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아마도 이 돈 때문에 응급의학과를 하고 말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이런 차원의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도 가장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급은 좀 많아도 내가 40대 후반이면 잘릴 것 같아. 그럼 사실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안정성과 롱제비티가 우리에겐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전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존감, 응급의학과의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응급의학과는요, 무엇이 문제냐? 첫째, 다른 과와 너무 달라요. 다른 과 너무 달라. 그래서 다른 과랑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데 딴 과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내가 응급실에서 하는 일은 전 병원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무슨 처방 냈는지, 무슨 엑스레이 놓쳤는지, 무슨 이상한 짓을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 전화했는지, 내가 욕했는지, 누구 간호사랑 싸웠는지, 이게 전 병원의 생중계가 돼요.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저는 근무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뭔가 이 환자에 대해서 잘못된 처치를 한다? 뭔가 이제 항생제를 잘못 썼다? 아니면 앞밴드 놓쳤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잘못을 온 병원에 생중계를 해. 상당히 좀 자존감 떨어지는 일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26개 과와 동등하게 서로 컨택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너희 내과보다 내과 잘해? PS보다 잘 꼬매? OS보다 리덕션 잘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과는 응급의학과밖에 없습니다만 1대1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응급의학과의 숙명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우리의 정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응급학과는요, 기본적으로 응급실에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아까 이동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를 응급실에 조금이라도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학과는요, 응급학과를 처음 만드신 응급의학의 아버지 피터 로젠 박사시죠.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무엇이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을 집에까지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일단 떨어지는 사람을 손을 뻗어서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물론 되게 멋있는 말이죠. 물론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 바이올로지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에서 1968년에 닥터 로젠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응급의학과가 너희들 생각해봐. 중환자 잘 살리려고 만든 과인 것 같지?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양한 잡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영어로 다양한 다양한 경증 환자들이 오는데 그런 다양한 환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학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로는 중환자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응급실에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무엇인가를 원해서 왔을 때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응급의학과라는 거죠. 응급의학의 어머니, 네, 틴티넬리 박사. 아버지 로젠, 어머니 틴티넬리. 저는 선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 네. 그래서 네, 틴티넬리 박사는 네, 외과, 내과, 소아과 다 자기 전공이 있는데 응급의학과 전공 뭐냐? 니들은 전공이 뭐냐? MI 내과에서 보는 병이지 뭐. 근데 너희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틴티넬리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I라 진단된 사람을 보는 건 내과 의사다. 근데 애매한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MI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응급의학과 의사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와닿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장기에 대한 특징을 가진 안과, 눈, 이런 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워라밸을 포기하고 필수 의료에 이 한 몸 바쳐야 되는, 이 한 몸 담궈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집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문의가 됐어요. 개인의 발전, 장기적인 비전, 안전한 환경, 적절한 경영진의 의지, 기쁩니다. 걱정은 됐지만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 슬픕니다. 분노를 해요. 실망을 하죠. 버티면 계속 실망하고 이직해도 똑같이 실망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슬퍼져요. 그래서 젊을 때 벌고 빨리 은퇴한다? 그런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월급 받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은퇴할 수 있는 수준을 절대로 벌지 못해요.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벌고 은퇴하는 게 직업이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게 직업이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정년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시고 만족하신가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름이 행복이에요. 아들한테 이름 지어보라 그랬더니 행복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면은 딱지는 행복하다 쪽에 많이 붙였는데 아래쪽에 붙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인가. 자, 그래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는 응급의학과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응급의학과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응급의학과의 장점 뭡니까? Feel like a real doctor. 이게 이제 미국 아메리칸 보드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에서 학생들한테 각과 특징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급의학 장점 뭐냐?
진짜 의사처럼 느끼게 해준다. Feel like a real doctor. 그리고 Making a diagnosis, variety, flexible한 스케줄. 결국은 장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우리를 더 응급의학과에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우리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Feel like a real doctor 뭐냐? 저는 이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필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아요. 요새 최근 되게 재밌게 봅니다만 김성근 리더십 많이 나오죠. 리더란 무엇이냐?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응급실에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응급실의 슈퍼 히어로다. 맞습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응급실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죠.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응급 환자를 지켜야죠. 응급 환자 지키려면 최소 5명은 돼야 됩니다. 파워레인저도 5명씩 있잖아요. 4명이면 지구를 못 지켜요. 자, 그리고 플렉서블한 스케줄입니다. 의사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플렉서블한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도 수익이 없으니 은퇴할 수 없고 응급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자니 힘은 딸리고 알아보려 해도 주저하게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다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5년 후, 5년, 10년 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육아휴직도 쓰고 싶고 파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자분들 봉지기 시작해서 인기 없죠. 왜냐하면 출산과 관련해서 또 나가면은 사람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각자가 삶의 욕구가 되게 다양합니다.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싶고, 누구는 밤에만 일하고 싶고, 누구는 낮에만 일하고 싶고, 누구는 주중에만 일하고 싶고, 누구는 주말에만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의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워킹 그룹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뭐 여러 군데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을 나눠서 하자라는 이야기고 전담 제도를 빨리 풀어서 개업하고 싶은 사람도 개업도 하면서 응급실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여기 일하면서 저기도 일을 할 수 있게 또 원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플렉서블한 스케줄을 만드는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응급의학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대로 풀타임으로 60 넘어 65까지 일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의 근무 강도를 봐서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밤에 커피 마시면은 VPB 하나씩 뜹니다. 여러분들 VPC가 떠요. 여러분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지고 나서는 커피를 못 먹어요.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 되면 눈이 침침해져요. 노안 와요. 그때부터 기분 더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65세 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은 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좀 많은 이야기 좀 듣고 가시고 또 좀 의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응급의학과가 폐과의 길로 가지 않고 정말로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의사회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